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진짜 부자들은 뇌를 완전 다르게 씁니다. 이걸 아는 순간 타고난 부자라는 말이 의미 없어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자들이 실제 연구로 확인된 방식으로 뇌를 쓰는 핵심 기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포브스에서 소개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평범한 직장인은 평균 7시 23분에 일어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뇌를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신경과학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1단계, 뇌는 진짜로 변합니다. 신경가소성 편부터 시작할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한번 형성된 신경회로는 평생 고정된다는 게 정설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뇌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인의 뇌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뇌는 근육처럼 쓰는 대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런던 택시 기사가 되려면 25,000개의 거리를 외워야 합니다. 엄청난 공간 기억력이 필요하죠. 연구진이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력이 길수록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뇌는 사용하는 대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뇌는 타고난 게 아니라 습관, 환경, 생각 패턴이 쌓여서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단계, 부자들의 마인드셋, 실패를 보는 뇌로 넘어가 볼게요.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드웩 교수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죠.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개발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실패하면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학업에서도 커리어에서도 사업에서도 훨씬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재밌는 건 마인드셋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드웩 교수팀이 중학생들에게 8주간 신경가소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너희 뇌는 근육처럼 훈련하면 강해진다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올랐어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해도 실제로 뇌가 변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데이터로 본다는 거예요. 한 스타트업 창업가는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날렸지만 그 돈으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게 뭔지 배웠다. 이건 어떤 MBA 수업료보다 가치 있다.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보는 순간 뇌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뇌는 변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3단계, 에너지 관리, 의지력을 자동화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자들이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부자들은 의지력을 아낍니다. 의지력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는데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고갈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참는데 의지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결정들을 자동화합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거나 아침 메뉴를 정해놓거나 출근 경로를 고정하는 식이죠. 왜 그럴까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회색 아니면 파란색 정장만 입는다. 대통령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같은 결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핵심은 의사결정 피로입니다.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침에 사소한 결정으로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중요한 회의나 협상을 할 때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미리 자동화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일 입을 옷을 오늘 밤에 미리 꺼내 놓으세요. 아침 메뉴를 일주일치 정해 놓으세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하루에 10개에서 15개의 의사결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침 루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일어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정리 작업을 해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 중에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건 삭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뇌과학에서 이걸 인지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정신 에너지입니다. 아침에 최대치로 충전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이 되면 인지 자원이 고갈되어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거나 결정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의 아침 루틴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독서하거나 명상하고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핸드폰은 나중에 봐요. SNS나 뉴스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른 사람의 의제거든요. 내 의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귀한 인지 자원을 다른 사람의 의제에 쓰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 관리 편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아침 인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쓰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4단계 환경 설계, 자동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약 40%가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집에 과자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했는데 투명한 사탕 그릇과 불투명한 그릇을 비교했더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만으로 섭취량이 70%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이게 환경의 힘이에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오마하라는 작은 도시예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왜 그곳에 살까요? 버핏 본인이 말했어요. 월스트리트에 있으면 소음이 너무 많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생각하고 싶다.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넘게 진행한 행복 연구 결론도 비슷했어요.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좋아지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되는 거죠. 환경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에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도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환경 설계 편이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들이 뇌를 다르게 쓰는 가장 결정적인 비밀, RAS 시스템입니다. 5단계 RAS 주의 집중 시스템, 뇌의 필터를 재설정하는 법입니다. 우리 뇌에는 RAS라는 필터가 있어요. 망상활 성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주의 집중 시스템입니다.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뭘 의식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거나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임산부가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많았는데 이제야 보이는 거죠. RAS가 작동한 겁니다.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목적지와 가는 길만 보여줍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 이런 식으로요. 부자들의 뇌는 내비게이션처럼 작동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거기 가는 방법에만 집중하죠. 반면 많은 사람들의 뇌는 후방 카메라 모드예요. 뒤에 뭐 있나, 옆에 뭐 부딪힐까, 이것만 계속 확인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를 보고 있으니 목적지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 모드고 어떤 사람은 후방 카메라 모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화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먼저 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어요. 사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먹을 게 있나 없나 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 설정이 위험 탐지 모드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후방 카메라의 모드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걸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의도적인 훈련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어떤 위험이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보여요. 당연합니다. 뇌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꾸준히 반복하면 뇌가 저항을 멈추고 새로운 회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뇌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최소 임계점은 훨씬 빠릅니다. 대략 7일에서 14일 사이죠. 이게 RAS 주의 집중 시스템 재설정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확증 편향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지적 오류예요. 반면 RAS 재설정은 뇌의 주의 자원을 의도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오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죠. 6단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뇌과학 기반 실천법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장인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했어요. 하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기록하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성과를 이뤘을 때가 아니라 작은 진전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오늘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아마빌 교수는 이걸 진전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매일 경험하면 동기부여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여기서는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신호 정도로 기억하세요.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쪼개는 겁니다. 1년 안에 사업 성공하기는 너무 멀어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대신 이번 달에 고객 10명 만나기, 이번 주에 프로토타입 만들기, 오늘 아이디어 3개 적기, 이렇게 쪼개면 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고 동기부여가 유지되는 거죠. 부자들은 계속 배웁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 이상 책을 읽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씁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재밌는 건 배우는 것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뇌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으로 뇌를 바꾸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실패를 보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환경을 설계하고 RAS를 재설정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은 일반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첫째, RAS 재설정 7일 훈련입니다. 내일부터 7일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노트를 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에게 올 기회의 3가지는 무엇인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겁니다. 괜찮아요. 모르겠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뇌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뇌는 질문 받으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3일째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7일째 되면 하루 종일 기회가 보입니다. 이게 RAS 재설정입니다. 둘째, 도파민 설계 루틴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 오늘 한 일 중에서 작은 성공 3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근데 여기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했다가 아니라 해냈다로 적는 겁니다. 물 2리터 마셨다가 아니라 물 2리터 마시기 성공. 10분 운동했다가 아니라 10분 운동 완료. 이렇게요. 뇌는 언어에 반응합니다. 성공, 완료, 해냈다 이런 단어를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꾸준히 하면 여러분 뇌가 성공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인지자원 최대화 루틴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 30분 동안 3가지를 금지합니다. 핸드폰 보기, SNS 확인, 뉴스 읽기. 대신 이것만 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 1가지를 정합니다. 딱 1개만이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아침에 인지자원이 최대치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7일 RAS 재설정 챌린지 같이 해볼까요?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7일 동안 매일 아침 오늘 나에게 올 기회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7일 뒤에 해봤다 한 줄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짜로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 기반으로 뇌를 바꾸는 법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계속해서 생각을 설계하는 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뇌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처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로 변합니다.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7일 챌린지 시작해보세요. 그게 부자의 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